네, 안녕하세요. 네, 2차 관세법 강의를 맡게 된 박승찬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2차 관세법의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차 과목이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관세법이 1교시죠. 이제 저희 시험이 거의 6시간 넘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이제 관세법 1교시를 얼마큼 잘 하고 넘어가느냐가 전체적인 시험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관세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관세법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은 법, 령, 시행 규칙, 고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법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시행령,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해서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아래 부분은 이제 고시를 통해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는 고시를 제외한 법, 령, 시행 규칙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고시는 제외가 됩니다. 이제 고시를 쉽게 말씀드리면 법문을 보다 보면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그거는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업무는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법, 령, 시행 규칙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세법은 1차 과목이자 2차 과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1차는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나요? 그럼 아예 처음이신 분. 관세법은 이제 1차에도 포함된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께서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과목이에요. 뭐 HS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 범위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2차 관세법은 1차 관세법과는 뭐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는 동일하지만 공부 방법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차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을 찾아내거나 맞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특정 부분에 대한 뭐 암기,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2차는 반대입니다. 특정한 토픽이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만 득점이 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2차에도 1차처럼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선에 이르기에는 당연히 부족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법은 약 330개 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행령은 288개, 규칙은 86개에서 총 644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1조에 2, 1조에 3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700개 조문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단순히 암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2차에 따른 공부 방법이 따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뭐 수취하기는 어렵겠지만 난이도만 두고 보면 1차보다는 2차가 한 80% 이상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1차 과목은 틀린 것을 골라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숫자나 단서 조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내용을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 못지않게 본문에 대한 이해와 서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 령, 시행 규칙이 뭐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뭐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뭐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법 못지않게 령이나 시행 규칙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공부 역시 필요하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면 2차 관세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가 이제 키가 될 텐데요. 1차처럼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단순 암기라는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는 먼저 관세법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며 관세법이 왜 제정되어 있고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세법 자체가 장, 절, 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구분이 왜 이루어져 있고 구분이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배경적인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후에 각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뼈대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체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먼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이후에 살과 근육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팔 따로 다리 따로 몸통 따로 해서 나중에 합치는 방식으로는 이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이해가 되면 조분에 대한 세부적인 암기는 수월하게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저희같이 자격사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례로 2023년도 전년도에 관세법 문제가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 5가지, 해임사유 5가지를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사항 5가지는 10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냥 5가지를 쓰면 각 2점씩에서 10점을 득점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 5가지, 해임사유 5가지는 각 1점씩 해서 총 10점을 득점하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이 굉장히 객관적인 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면 득점이 되고 쓰지 못하면 득점이 당연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히 변별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시험 문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쓰는 거를 못 쓰면 그만큼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겠지만 1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에 그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논하시오,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사실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문제로 바뀐 거는 어떻게 보면 채점하시는 분들은 채점하기가 편해졌고요. 수험생 분들은 내가 떨어지고 합격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찾는데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환특법, 전년도 환특법 문제로 담보 제공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세부 목차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세부 목차를 암기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세부 목차를 많이 주어지는 기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목차를 암기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목차 암기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목차를 알지 못하면 해당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목차를 암기한다는 거는 해당 내용의 뼈대를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 목차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세부 목차에 대한 암기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문 암기랑 목차 암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관세법도 암기 과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합격에 이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암기로 귀결되겠죠.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시험에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커리큘럼이 5월부터 해서 총 4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할 때 1회독 한번 하시고 복습으로 1회독 한번 하시면 총 이제 8회 정도 회독수가 가능하게 되고요. 요 회독수를 잘 채우시게 되면 1월부터 본격적인 모의고사를 임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시험에 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 뭐 제가 방금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단권화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역시 이제 각자 개인의 단권화를 만드는데 귀결이 될 거고요. 단순 암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활자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 활자가 놓여져 있는 그 문장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이미지화해서 그림처럼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남이 만들어준 교재를 가지고서는 그런 시각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권화 나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학원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뭐 시간 전략을 하는데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압축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저도 최대한 단권화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만든 교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권화는 뭐 필수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관세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OT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찾아보시고 하셨겠지만 2차 과목은 강의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시작은 아마 마음가짐일 것 같고요. 많은 합격생들이 다들 열심히 합니다. 수험생들이.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차이는 누가 더 절실하게 준비하냐, 누가 이제 어떠한 동기부여를 갖고 준비를 하냐 차이로 저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뭐 시작부터 달리는 거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기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남보다 반걸음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합격선에 이르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심만의 이제 공부 계획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한 해에 90명이 합격을 하면 90명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공부 방법이 어떻다, 뭐 비법이 어떻다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뭐 어떤 시험을 대비할 때 본인만의 체득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면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요 지루한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리프레시도 하고 파이팅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실제 수험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신 분들 1차 시험은 다 어떻게 보신 건가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럼 동차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차 보셨고요. 1차 보신 거고. 일단, 뭐, 제목은 거창하게 뭐 단기 합격을 위한 합격의 법학원 특징 뭐 이렇긴 한데, 저희 학원 일단 잘 오셨어요. 굉장히 잘 오신 거고,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이 되게 많이 있죠? 학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 학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강의 들으시고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그냥 합격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아마 저희 학원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일단 배출이 됐고, 뭐 2차 합격생분들도 많이 나왔죠. 작년에 많이 나왔기도 했는데, 지금 시험 2차 유형이 아직 1차를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단답형 주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서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논문도 공부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시험 공부하는 범위가 넓었다면은 지금은 굳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딱딱딱딱 그냥 시험에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뭐 쓰시오, 뭐뭐 쓰시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차원적인 시험 유형은 아니죠. 조금 전문직 시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동차도 불가능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 예전에는 생동차 비율 뭐 2, 3년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동차 합격자분들이 매년 있어요. 매년. 그거는 그만큼 시험이 좀 단순 암기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생 수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밀착 관리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뭐 관세법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그 무학 실무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 번호를 다 공유를 드리고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뭐 내가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모르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제가 이제 또 회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 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일 안에는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뭐 고민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공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생활 패턴 아니면은 뭐 슬럼프가 오셨다. 이럴 때도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카톡 남겨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아니면 학원에 오셨을 때 뭐 수업 있는 날 맞춰가지고 또 상담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드려갖고 약간 좀 멘탈 관리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그 저희 학원에서 10개월 만에 생동차로 붙으신 분이 공부하셨던 그 교재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저도 못 알아보긴 하겠는데 그분도 나름 시험 막판에 저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험 막판 거의 돼가지고 거의 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돼. 도저히 못하겠다. 선생님, 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제가 좀 마지막까지 멘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아무래도 동차로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이제 3월 달까지는 1차에 집중을 하시고 4월부터 모의고사에 투입이 되시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좀 늦었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사 되셔가지고 열심히 또 현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1차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차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 합격하고 유예로 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냥 1차만 공부 시작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4월 뭐 요때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동차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보통 1차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어지간하면 붙거든요. 회계 빼고. 회계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거의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일단 기본 이론이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저희는 심화가 없어요. 심화가. 심화 아마 다른 학원들은 예전에 뭐 심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논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반 교재 외적인 프린트물로 많이 나눠 드리고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저희는 그냥 기본 이론 딱 듣고 그 다음에 요 압축정리라는 요 과목이 뭐 다룬다면은 약간 심화적인 과정을 다루긴 하는데 옛날처럼 막 논문 가져와서 막 보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한두 개는 볼 수 있겠죠. 한두 개는. 근데 압축정리를 하면서 테마별로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실 수 있게끔 무역실무를 예를 들면은 뭐 신용장, UCP다. 그러면 1조부터 39조까지 다 쪼갭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이런 식으로 좀 테마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1조부터 39조, CISG 1조부터 88조까지 그냥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7월, 8월 달 압축 정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시험을, 앞으로 나올 시험을 잘 맞추시려면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뭐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스타일의 유형 시험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어떤 출제 유형이 미친 척하고 난 논문을 낼 거야. 내가 냈던 논문을 낼 거야. 해서 냈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일로 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전 스타일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기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빨리 들어가요. 11월부터 바로 그냥 8분의 1 범위로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뭐 심화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암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9월, 10월 달에도 그 시험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이제 시켜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리가 다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10월까지, 그리고 뭐 조금 늦으시면 12월까지는 교재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내셔야 돼요. 뭐 단권화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리를 다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이 딱 12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월부터는 달리셔야죠.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쭉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뭐 2분의 1 범위, 전 범위.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2025년 관세사로 합격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학원의 2차 시험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과목별로 관세법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